네, 안녕하세요. 정경진 기자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기업은 CQ레터입니다. 이 회사 제가 살펴봤을 때 공모주로서 IPO 기업으로서 굉장히 매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요. 같이 한번 그 매력들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공모 기업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요, 이제 8월 1일, 9일 해서 오늘까지 방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9일까지 수요 예측을 진행을 하고요. 11일에 이제 공모가 확정 공시를 합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이제 14일에서 16일 이렇게 이제 일반 청약을 진행을 하는데요. 일단은 공모가가 확정이 되기 전에 수요 예측은 일단 9,200원에서 1,600원 이 가격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1,600원을 기준으로 목표로 하는 시가총액은 820억 정도밖에 안 되고요. 굉장히 소형주죠. 그래서 코스닥에 상장을 하는데 이 소형주 투자를 통해서 공모주 투자를 통해서 꽤 많은 수익을 내셨던 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이 규모가 작다는 것만 하더라도 일단은 굉장히 관심이 가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뭐 그래도 소형주인데 이왕이면 좀 더 좋은 기업인지 알고 투자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한번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요. 일단 사업 계열을 보면 일단 2015년도에 설립된 기업입니다. 이 회사가 이제 목표로 하는 거는 하는 시장은 당연히 보안 시장이고요. 사이버 보안 쪽입니다. 이메일이나 이제 문서 파일에 있는 악성 코드들을 잡아내는 건데요. 자, 여기서 갑자기 궁금하시죠? 보안 회사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또 하나 보안 회사 들어오는 것뿐인데 뭐가 이렇게 대단하다고 호드갑일까?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게 제가 호드갑이 아니다, 좀 설레발은 아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자체 기술력을 가지고서 마스라는 플랫폼을 만들어냅니다. 이 회사가 조금 기존의 보안 회사들과 다른데요. 기존의 보안 회사들 같은 경우는요, 어떤 거냐면은 어떤 뭐 그 특정한 어떤 행동들이 실행되거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이상 징후가 감지됐을 때 그거를 이제 사후에 대처하는 어떤 보안 솔루션들이 대부분인데, 근데 이 회사는 악성 코드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좀 포착을 해서 탐지하고 그거를 이제 해소해주는 그런 이제 보안 솔루션 기업이라는 점에서 좀 특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 회사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기술 기업이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은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가 기술 평가를 받았는데요. 이 기술 평가를 받은 기관들의 이제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요. 이 마스 플랫폼이라는 게 이런 우리 PDF 파일, 워드 파일, 엑셀 파일 이런 비실행 파일을 타깃으로 하고 있는 보안 회사라는 점에서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다음에 이제 한국 평가 데이터는 또 다른 기관에서 이제 얘기를 한 걸 좀 보면 아시겠는데요. 대부분은 우리가 악성 코드라든지 어떤 바이러스들이 이렇게 침입되는 걸 보면은 우리가 무슨 컴퓨터나 뭐 이런 모바일에 어떤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실행시키면서 갑자기 악성 코드가 팍팍 퍼지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좀 경향이 달라졌어요. 이 아까 뭔가를 실행했을 때 팍팍팍 퍼진다라는 거를 이제 실행 파일이라고 하고, 우리가 그냥 뭐 사진, 문서, 엑셀 이런 것들을 비실행 파일이라고, 어떤 프로그램이 작동하지 않는 그냥 비실행 파일이라고 하는데, 그 비실행 파일에 대한 보안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금융보안연구원에 따르면은 여기 지금 한국평가 데이터라는 기업이 이 부분을 집중했는데, 일단은 우리나라의 이제 사이버 어떤 침해 유형을 이제 보면 최근 5년 동안에 공격의 75%가 이메일 내에 문서 형태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이메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이메일 안에서 약 70%가 이제 이런 문서 파일에 의해서 감염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 이 회사 시큐리터라는 기업이 조준하고 있는, 타깃으로 하고 있는 이 보안 솔루션에 대한 시장 수요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른 보안 회사, 사이버 보안 회사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실행 파일 혹은 이미 어떤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감염이 되고 감염되는 혹은 경로가 발견이 되고 그걸 사후에 어떻게 보면은 방어를 해낸다고 한다면은 이 회사 같은 경우 비실행 파일, 또 거기서도 사전에 이거를 감지해내서 이걸 어떻게 보면 우리의 데이터들을, 서버들을 지켜주는 이런 보안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좀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 이제 관련 기사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증권신고서에도 좀 나와 있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단순히 타깃 시장만, 보안 영역에서 지금 제일 필요로 하는 그 부분을 타깃으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 악성 코드를 발견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이 어떤 어떻게 보면은 시험이라고 할까요? 어떤 테스트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이 회사 시큐레터는 12초 만에 악성 코드를 발견해가지고 그걸 사전에 차단하는 이런 기능을 선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상 대비 타사 대비 굉장히 빠른 속도의 어떤 악성 파일 진단 속도 저기 보면은 약 5배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빠른 진단 속도를 구가하고 있는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기술들을 자체적으로 원천 기술을 가지고서 실제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냈다. 이런 부분에서도 좀 주의를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기술력을 그러면 어떻게 뚝딱 만들어낼 수 있을까 했을 때 이 회사의 창업진들이 안랩 출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안랩 출신들의 어떤 연구 인력들이 나와가지고 이런 획기적인 기술을 또 한번 만들어내고 회사를 설립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2015년도에 설립되는데 빠르게 이 어떻게 보면 가장 필요한 영역에서의 보안 수요가 가장 가파르게 늘어가는 이 시장에서 핵심적인 솔루션을 개발하고 만들어냈다. 그리고 출시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회사가 이제 판매하는 제품군을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일단 이메일에서 이제 껴있는 사진, 문서, 뭐 파일들 이런 것들을 이제 에서의 악성 코드를 구분해내는 제품군이 있고, 그냥 일반 이제 파일 형태, 우리 이제 다운로드 받는 파일 형태를 이제 보완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요거를 이제 서비스 형태를 구축형과 구독형으로 나눠서 이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져 있다는 것은 실제로 이 회사가 매출을 내고 있는 기업이라는 거겠죠. 단순히 연구개발 회사가 아니라 사업을 실제적으로 하면서 돈을 벌고 있는 회사다.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회사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많은 기관들과 같이 한 130곳 정도 되는 기업들과 함께 협업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공공기관 쪽으로 하다가 점점 이제 일반 기업들 쪽으로도 어떻게 보면 고객분을 늘리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재무제표로도 확인이 되는데요. 2023년 1분기 기준으로 매출 일어나고 있고요. 물론 이제 1분기 한 3개월 동안 이제 8억 정도 벌긴 했는데, 작년 동기 기준으로도 27억 원, 28억 원 정도의 이제 매출을 일으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연구 개발만 하면서 매출은 0이고 R&D 비용만 하면서 계속 적자만 막 무한정 늘려나는 그런 연구 개발 회사가 아니라 R&D 회사가 아니라 이제 2015년도에 세워져서 한 2020년을 이제 기준으로 본격적으로 매출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보면 사업을 이제 본격화하고 있는 기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실제로 이제 2020년을 기점으로 제가 왜 2020년을 강조하냐면은 그전에는 이제 공공기관들을 위주로 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보안 솔루션들을 판매하고 용역 관리하면서 매출을 일으켰는데, 한 2019년, 2020년부터는 이제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일반 기업으로까지 이제 B2B 사업, 그러니까 B2G 거버먼트에서 비즈니스 쪽으로 이제 넘어오면서 매출이 좀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실제로 매출 성장률을 보면요, 2019년도에서 공공기관에서 이제 B2B 사업을 했을 때 한 13% 매출이 증가했다가 2021년도에 무려 62% 매출이 증가했고요. 작년에도 조금 성장세는 좀 둔화되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44%나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1분기에도 일단은 성장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연간 기준으로는 작년보다 더 많은 지금 매출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기업 측도 증권신고서를 통해서 올해 매출이 또 더 크게 성장을 할 거다라는 것들을 좀 객관적인 어떤 팩트를 기준으로 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이제 뒤에서 살펴볼 건데요. 어쨌든 간에 여기까지 지금 제가 쑥 훑었던 이 기업을 보면은 이렇게 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보안 섹터의 기업이 IPO를 또 한다. 규모는 좀 시가총액이 1,000억 미만으로 소형주여서 좀 관심이 가는 또 부분이 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기술력이 좀 어떻게 보면 활발히 커지고 있는, 최근에 악성 코드가 주요하게 침투하는 그 경로, 이메일 등에 포함되어 있는 일반 사진, 문서, 엑셀 파일들에 이제 담겨져 있는 그것에 대한 방어가 필요한데, 그 부분을 좀 타깃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기술력을 인정받은 상황에서 이제 단순히 정부 공공기관들 대상의 어떤 사업을 영위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제 민간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잠깐 정경진 기자가 그래 뭐 시장 확대되고 있다 뭐 주지를 긴 하는데 나 아직 체감이 안 돼 이러실 것 같아가지고 이제 제가 한번 좀 더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요. 최근에 보면은 우리가 업무를 보면은 이메일 혹은 카카오 삐리리처럼 이런 SNS를 활용해가지고 많은 정보, 뭐라고 할까요? 전자문서들을 공유하고 있잖아요. 그런 문서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전자문서를 통해서 재택근무라든지 원격근무를 하면서 전자문서가 좀 더 활발화됐고 이런 것들이 어떤 업무 루틴으로 좀 보편화되어 있는 상태죠. 근데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제는 악성 코드나 이런 어떤 뭐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상한 파일을 실행시키지는 않아요. 근데 앞서 얘기한 대로 우리가 이제 전자문서들을 워낙 자주 주고받다 보니까
좀 유사하게 어떻게 보면은 이름이 돼 가지고 오면은 파일 정도, 사진 정도는 우리가 열어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미리 사전에 탐지해서 그렇다고 우리가 전자문서로 안 하고 다시 팩스를 보낸다거나 뭘까요? 직접 이렇게 서류를 주고받을 어떤 문화로 돌아가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업무 패턴이 이렇게 잡혀져 있는 상태에서 불안한 어떤 이제 악성 코드에 감염될 수 있는 그 불안감을 해소해주는 그 부분들에 대한 시장 수요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사후 대책이 아니라 사전에 차단해서 어떻게 보면 단단하게 데이터들을 보호해주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쨌든 간에 이게 공모주니까 이제 IPO 몸값 자체를 일단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이 IPO 몸값을 짚고요. 제가 이제 투자 매력은 좀 세 가지로 꼽아왔는데 궁금하시겠지만 일단은 어쨌든 뭐 투자 매력이 있더라도 좀 저렴해야 혹은 좀 가격이 그래도 내가 이해될 수 있어야 좀 사니까 일단 얼마의 가격표가 붙어 있는지부터 좀 보겠습니다. 이 IPO 기업 몸값은 실적에다가 비교 기업 주가를 적용하고 할인율을 뺀 다음에 구한다고 했었잖아요. 거기서 봤을 때 이 회사는 비교 기업으로 안랩, 파수, K인사인, 지니언스 이런 어떤 상장 보안 기업들을 가져왔습니다. 일단 굉장히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미 시가총액도 크고요. 시가총액도 크고 매출도 상당히 크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게 비교 기업이라는 말이 맞지 경쟁사는 아직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일단은 우리 시큐레터 같은 경우는 이제 성장하고 있는 벤처 기업이니까. 근데 이 기업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비실행 파일, 문서 파일들을 정조준하여서 사전에 이거를 보완을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기술을 가지고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사실상 없기 때문에 이 회사들 말고 다른 경쟁사를 혹은 비교 기업을 가져오기는 좀 어려웠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면은 그래도 합리적으로 적정하게 비교 기업을 선정을 했다 이렇게까지는 저는 좀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단 이 비교 기업들의 PER 배수를 보면요. 뭐 24배, 25배, 25배, 24배, 18, 19배, 18배 정도 이렇게 가져왔는데 대부분 보면은 20배 안팎 혹은 20에서 25배 안팎 정도를 지금 이렇게 잡고 있기 때문에 한 22배 수준에서 PER 배수를 가져온 것도 우리가 소프트웨어 보안 솔루션 회사들의 일반적인 PER 배수를 감안했을 때 그냥 우리가 봤을 때 너무 무리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저는 비교 기업 선정면에 있어서는 크게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될 소지는 좀 없는 편이다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보면은 이 PER 배수를 그러면 어떤 실적에 적용을 했냐 했을 때 이 회사가 말씀드린 대로 2015년도에 설립이 돼서 2020년대에 들어서서야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을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야 이제 매출이 크게 일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적자 상태입니다. 순손실 상태인 건데 그렇기 때문에 추정순이익을 가지고 왔어요. 그렇다면 이제 추정순이익을 가져왔다라는 거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한테 물음표를 주죠. 왜냐면 지금 뭐 잘 나가던 회사들도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혹은 지금 안 나가는 회사도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 추정 손익을 가지고서 몸값을 만들어내는 게 타당하냐 했을 때 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뒤에서 그러면 이 실적이 정말 실현 가능한 수준이냐를 살펴보는 형식으로 좀 우리가 IP 몸값이 적정하냐 아니냐를 좀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잠깐 이 부분은 뒤에 다시 설명할 거니까 잠깐 두고 그러면 일단 할인율부터 이제 그러면은 몸값을 구한다면 할인율을 얼마나 적용했냐 했을 때 26에서 36배 정도, 36% 정도를 적용을 했거든요. 보통 이제 기술특례 기업들이 30% 안팎에서 할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할인율 면에서는 괜찮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잠깐 몸값에서 요약을 하면은 비교 기업은 잘 선정을 한 것 같고 뭐 할인율도 나쁘지는 않아.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추정순이익이 합리적인가 이 부분인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이 뒤에 투자 매력 부분에서 좀 살펴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확신하기에는 뭐 어떤 기업의 미래도 확신할 수는 없죠 사실상. 근데 우리가 확신을 할 수 있는 어떤 단서들, 객관적인 단서들은 제공해 준다라는 게 일단은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투자 매력을 좀 살펴보면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투자 매력은요. 결과적으로 이거 투자 매력도 제가 이렇게 짚어놓은 거는 이 추정 순이익이 달성 가능한 기업이냐, 미래 성장성이 있는 기업이냐 라는 부분에서 투자 매력을 뽑아온 건데요. 자, 첫 번째로는 오일머니가 찜한 기술력이답니다. 아까 앞서 얘기한 대로 기술력 뭐 좋다, 객관적으로 뭐 5배, 경쟁사 대비 5배 빠른 악성 코드 발견 탐색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고객군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든지 다 좋은데 이 오일머니가 찜한 기술력을 제가 왜 하냐면은 고객이 그러니까 이거 보안 솔루션 좋다고 해서 나 한번 써보겠는데 써보고서 웬걸 너무 좋잖아. 그러면 나 이 회사
그 서비스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회사에 나 돈도 투자할래. 이런 형식의 어떤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일머니이고요. 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회사의 증권신고서를 보면 외부 기관 투자자들의 이제 투자를 받은 투자를 유치해낸 내역이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은 리아드 벨리 컴퍼니가 있죠. 이게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에서 운영하는 이제 펀드라고 볼 수 있는데, 투자 어떻게 보면 집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지분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2020년에 투자를 하기 전에 2019년도에 사우디에서 이 회사의 그 제품을 솔루션을 한번 그 테스트를 해보거든요. 그리고서 테스트한 다음에 지분 투자를 단행을 했고요. 지금 올해 상반기 1분기 기준으로 실제로 이제 제품 공급을 받기 위해서 또 2, 3년, 왜냐면은 보통은 보안 솔루션을 그 동기화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테스트들이 특히 필요해요. 특히 정부 차원에서 뭘 수주해 간다면 모든 그 정부의 관계망들에서도 이게 적용 가능하고 오류가 없는지를 검증해야 되기 때문에 검증 기간이 길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좋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지분 투자도 했고,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사우디 정부에도 이 매출이 일어날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어쨌든 고객이 써보니 좋아서 돈도 투자한 곳인데, 여기서 또 눈여겨봐야 될 곳이 우리은행입니다. 우리은행 같은 경우도 써보니 좋아서 직접 투자까지 단행한 곳이거든요. 이처럼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어디에 갔는데 이 동네 너무 좋다, 그냥 여기에 집 짓고 살아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이 얼마나 좋은지가 내가 아주 거주할 정도로 고를 정도니까요, 알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투자 매력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현재 기관 투자자들도 이 부분을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은 이왕 투자한 김에 이 제품 써보자의 구조가 있고, 써보니 좋아서 투자까지 했다는, 사실은 하늘과 땅 그 극각의 차이가 있는 어떤 구도인 거거든요. 비즈니스 상황에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기술력을 직접 고객들한테 인정받고 투자까지 유치해 놓은 기업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걸 감안했을 때 향후 미래 성장성, 미래의 어떤 추정 순이익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뭘까요? 논리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겠죠. 자, 두 번째는 앞서 얘기했지만 B2B 사업이 본격화된다라는 건데, 이게 말만 본격화가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실제적으로 본격화됩니다. 일단은 B2B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이 매출이 이렇게 꽁충 뛴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B2B 사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2023년, 24년, 25년 매출이 또 한 번 계속 어떻게 보면 2배씩 이렇게 성장한다라는 거를 또 보여주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흑자 전환을 달성을 하고요. 그렇다면은 이 B2B 사업의 지금 현재 내용은 어떠냐 했을 때, 이 회사가 미래 추정 순이익을 앞서 몸값을 구할 때 이 영업에서 있어서 이 실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이 단계를 설정을 하고요. 이 단계에서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날 수 있는 그 단계에 됐을 때 그걸 매출로 인식을 하고 고정비를 빼고 순이익을 구했다라고 증권신고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과연 그 확률이 어느 정도 되냐 했을 때, 2022년 작년에 이 회사가 이제 뭐라고 할까요? 영업기에, 그러니까 우리 보안 솔루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고객들, 테스트를 하고 있는 고객들, 용역 연구를 요구했던 고객들과 앞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한 36억 정도 벌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매출로 이어진 게 28억이었어요. 즉 76%의 매출 달성률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계약건들을 기준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 비슷한 매출 달성률을 하게 되고요. 특히 이제 1분기 같은 경우는 왜 83%냐면은 1분기가 이미 지났잖아요. 그래서 거의 확실하게 이루어졌던 것들을 대상으로 증권신고서가 작성이 됐던 거죠. 봤을 때 보통 36억 예상했을 때 27억 정도 벌었으니, 이 정도를 감안해서 우리가 매출을 2023, 24, 25 이렇게 만들어냈다. 그리고 이 매출의 근거는 지금 이런 논의들을 이어가고 있는 실제 민간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B2B 사업을 본격화하면서 실제로 계약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을 감안했을 때 그들의 매출이 실제로 매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한 70% 이상은 되고, 그걸 기준으로 우리가 매출 퀀텀 점프를 할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추정순이익을 우리가 만들어내서 뭔가까지 만들어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B2B 사업이 본격화된다는 것은 이 회사의 미래 성장성을 얘기하기 때문에 두 번째 투자 매력으로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근데
그렇다면은 이 회사는 지금 현재 국내 기반인데 국내에 이런 보안 솔루션들을 사용하고 있는 기업들이 또 굉장히 많을 테고 실제적으로는 자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자체의 어떤 시스템 회사들도 있기 때문에 자체 솔루션들을 뭐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외국 기업들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회사는 그러면 국내 시장만으로 이런 어떤 매출 컨텐츠 점프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당연히 이 회사의 기술력을 평가했던 외부 기술평가 기관들도 당연히 의구심을 가졌기 때문에 회사에게 좀 더 이걸 증빙해낼 수 있는 자료를 달라고 얘기를 했고 그 자료를 기반으로 그 외부 기관들이 쓴 리포트를 지금 하나 또 다시 가져왔는데 한국평가 데이터에서 이 회사의 기술성과 사업성을 A등급이라고 평가를 하면서 이 부분을 이제 포인트로 잡아놨어요. 사우디아라비아 국책투자기관이 투자를 유치한 데다가 일본, 싱가포르,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 이제 상표권 등록을 하였고 해외 진출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향상시킬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보호 사업은 국내의 경우에는 3조 9천억 정도인데 연평균 이제 11%를 성장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크게 성장을 할 테고 여기 더더군다나 세계 사이버 보안 시장도 연평균 8.6%로 성장을 하는데 국내에서 기술력을 인증받은 데다가 사우디에서 투자할 정도로 중동, 아시아 지역에서도 수요가 있는 이 회사의 경우에는 국내 수요와 그 해외 쪽 수요를 동시에 받아서 매출이 급격하게 늘어날 거라고 우리는 예상을 하고 그런 사업성을 기반으로 기술력을 기반으로 우리는 이 기업에게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라는 A등급을 부여합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은 B2B 사업을 통해서 굉장히 또 그 B2B 사업이 국내뿐 아니라 해외 사업을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거라고 전문 평가 기관도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혹은 레퍼런스를 이제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걸 감안하면 이거 역시 투자 매력이 두 번째 투자 매력이자 앞서 얘기했던 IPO 몸값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우리한테 좀 안심시켜주는 어떤 요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투자 매력은 저는 공모주로서 굉장히 매력이 있다라고 좀 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투자 매력 첫 번째, 즉 고객이 찜에서 돈까지 투자한 기술력. 두 번째, B2B 사업을 본격화하면서 매출 신장이 드라마틱하게 일어날 거라는 어떤 가능성. 여기 두 점, 지금은 어떻게 보면 사업과 미래의 어떤 사업성에 대한 투자 매력이었다면 지금은 현 시점에서 공모주로서 투자 매력이 있다는 건데요. 올해 IPO에, 작년부터 IPO에 좀 집중해 보신 분들, 공모주 투자의 청약에 집중하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소형주, 그리고 보안 섹터의 기업들은 IPO에 흥행을 했었고 상장이 당일날 주가가 굉장히 잘 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도 이 두 가지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공모주로서도 일단은 눈여겨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일단은 소형주이자 보안 섹터 요거를 5월이 아니라 엔드를 좀 충족하는 기업을 두 곳을 가져왔습니다. 이 두 곳은 하나는 모니터랩 그리고 하나는 센즈랩인데요. 이 모니터랩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수요 예측을 진행했는데 당시 수요 예측 경쟁률 1715대 1의 경쟁률을 기록을 했었고 상장 당일에 시초가가 더블, 즉 공모가가 9,800원에 상장했는데 시초가가 19,600원으로 이렇게 치솟는 어떤 결과들을 보여줬었죠. 그리고 센즈랩도 이 회사도 보안회사이고 소형주였는데 가만 보면 수요 예측이 이제 2월 1일 날 있었었고요. 희망밴드는 8,500원에서 1,500원을 제시했는데 경쟁률은 1325대 26대 1 정도로 기록을 했었고요. 이 회사도 1,500원에 상장을 했는데 시초가가 21,000원으로 하면서 시초가가 더블을 형성을 했었죠. 결과적으로 보면 소형주의 이제 보안 섹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수요 예측도 IPO도 잘 됐고 상장 당일에 시초가도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공모주 수익률을 기대하기에는 괜찮은 어떤 요소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세 번째 투자 매력으로 제가 주목을 했던 거는 바로 소형주 그리고 보안 섹터 기업이기 때문에 공모주로서 매력이 있다 이 부분이고요. 네, 최근에 한 달 사이에 이제 상장했던 기업들을 보면요. 일단 기업들이 이제 시초가는 일부 두 개 기업 정도를 제외하고서는 어쨌든 간에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지금 형국이죠. 이런 걸 감안해 봤을 때 소형주의 보안 섹터에 그리고 최근 한 달에도 상장 당일에는 적어도 주가가 잘 갔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한다면은 어쨌든 간에 투자 매력이 있다. 공모주로서 투자 매력이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좋은 점 쭉 이야기를 했는데요. 투자 매력 세 가지도 얘기를 했고요. 근데 얘기를 했는데 모든 투자에는 당연히 리스크가 있죠. 그러면은 이 회사에 대해서 제가 리스크를 꼽는 거는 일단은 크게는 한 가지고요. 그냥 하나는 이제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일단 매도 타이밍이 좀 신중해야 되는 종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저는 이 회사가 어느 정도 상장 이후에도 주가가 개인적으로는 잘 갈 것 같아요. 왜냐면은 수많은 보험 기업들이 있지만은 대체 불가능한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사업 영역도 잘 잡고 있고 실제로 매출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관점에서 투자를 해봐도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적자 기업에 대한 투자 심리가 많이 흔들리고 있고요. 상장 당일에 주가가 치솟았다가 떨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특히 소형주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1,000억도 안 되기 때문에 잠깐 어떻게 보면은 사자 열기, 매수 열기가 오면은 주가가 급등했다가 갑자기 어떤 뭐 여러 가지 소문이 돌거나 어떤 악재가 터졌을 때 또 급락을 하는 상황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공모주 투자자라고 하신다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현재의 어떤 시장 변동성을 감안했을 때 일단 시초가에서 주가가 크게 치솟는다면은 일단 어쨌든 수익을 내신 이후에 그 이후에 좀 주가의 안정성이 어느 정도 찾아지고 시장 내에서 이 기업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기업에 대한 가격, 적정 가격에 대한 어떤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 한번 이제 이 기술력을 믿고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해보는 어떤 이런 전략도 생각해 볼 수는 있지 않을까 저는 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좀 사례를 가져오면 아까 모니터랩이랑 센즈랩 얘기를 했는데 당연히 아까 제가 강조했던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어제자를 기준으로 공모가 대비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긴 합니다. 주가가. 자, 이렇게 2배 가까이 치솟았던 기업이 상장한 지 한 반년도 안 돼서 이렇게 공모가를 밑도는 일들이 소형주들 그리고 보안 섹터에서도 벌어지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적자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최근에 고금리 상황에서 계속 자금 조달을 해야 되고 사업을 하려면 외부 자금 유치가 필요한데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사업성을 완벽하게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위험한 거 아니냐라는 이런 불안한 시선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적자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원치 않으시는 투자자, 좀 꺼려하시는 투자자라고 한다면은 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 CQ레터에 대한 투자도 원치 않으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땐 투자 매력이 굉장히 있는 기업이고 공모주로서도 매력이 분명히 있는 기업인데 이런 어떤 주가 변동성 속에서 내가 매도 타이밍을 잡기가 좀 힘들다. 혹은 뭐 되게 바쁜 어떤 업무 루틴 속에서 이제 장이 열려 있는 상황에서 매도 타이밍을 잡기가 힘드시다라고 하신다면은 사실은 조금 뭐 이렇게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투자 여부를 판단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상장 이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투자 매력들이 다시 떠오른다고 한다면 주가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서 뭐 그 이후에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둬야 될 거는 이제 수급적으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이제 전체 상장 예정 주식이 한 24%가 상장 직후 유통 가능한 주식인데요. 이 중에서 이제 공모주를 제외하고 나면은 실제적으로는 뭐 어떻게 보면 공과 이하로 주가가 많이 흔들릴 가능성은 오버행 소위 말하는 오버행 이슈 자체는 좀 적은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좀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 투자 매력은 고객도쯤에서 투자할 수 있는 기술력.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서 얘기한 대로 이제 B2B 사업을 본격화하고 그거를 국내와 해외에서 동시에 본격화하면서 이 외부 전문 기술 평가 기관들조차도 이 회사의 사업성에 되게 주목할 만큼 매출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이 있겠고 세 번째는 공모주로서 매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은 분명히 IPO는 어느 정도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잘 될 뿐 아니라 상장 이후에도 시초가만 상장 당일만 봤을 때는 주가에 우리가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이후에 한 달 사이에 분명히 주가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좀 염두에 두시고 공모주 청약 이후에 어떤 상장 후 전략을 좀 짜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이 뒷부분의 이 상장 후 전략은 이번에 우리 시큐레터에 대한 관심이 좀 높으시다고 한다면은 이 부분은 이제 일반 청약 앞두고서 일반 청약을 혹은 끝나더라도 상장 전에 한번 상장 후 전략으로 제가 한번 좀 더 자세히 좀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